동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최전방 부대. 이곳의 시간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해변처럼 예측 가능하면서도 묘한 고독이 스며들어 있었다.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과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은 병사들의 일상이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때때로 지친 그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곤 했다. 점호 시간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군가소리, 식당의 부산한 움직임, 그리고 밤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이곳의 유일한 활기였다. 이곳의 평화는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 숨겨진 거친 해류처럼 언제든 격렬해질 수 있는 불안정함을 품고 있었다. 김지훈 이병은 이 부대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병사였다. 그의 존재는 마치 훈련장의 잡초처럼 조용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남들보다 키가 작았고 왜소한 체격 탓인지 그의 전투복은 늘 한두 치수 크게 느껴졌다. 그의 표정은 항상 어딘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말수가 적어 동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휴가나 외출 때마다 다른 병사들의 생활과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내온 택배 박스로 넘쳐났지만 지훈의 침상 위는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늘 혼자였다. 아니,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었다. 오늘 점심시간에도 지훈은 늘 그랬듯이 가장 저렴한 컵라면을 들고 식당 구석에 앉았다. 다른 병사들은 햄버거나 치킨을 시켜 먹으며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훈의 컵라면에서는 김만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는 젓가락으로 면발을 휘휘 저으며 먹는 둥마는둥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식당의 소란스러운 소음마저 그에게는 멀리 떨어진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그의 외로움은 마치 피부에 달라붙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때였다. 박태준 중사가 지훈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태준은 부대원들 사이에서 아버지 또는 형님 같은 존재였다. 그는 늘 묵묵히 병사들을 챙겼고 특히 신병들에게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식판에 있던 반찬 중 가장 맛있는 계란말이 한 조각과 불고기 몇 점을 지훈의 컵라면 위에 툭 올려놓았다. 지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태준은 지훈을 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훈의 눈에는 일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태준은 지훈의 외로움을, 그의 결핍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지훈은 태준에게 고맙다는 말을 차마 건네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였다. 그 순간 지훈은 이 삭막한 부대에서도 자신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졌다. 그는 태준의 행동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저녁 조모가 끝나고 모든 병사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지훈은 몰래 침상 아래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수첩의 표지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수첩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어머니의 편지 몇 장과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주름져 있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훈은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 했다. 그는 매일 밤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달랬다. 그의 어머니는 지훈을 혼자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때로는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으셨다. 지훈은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늘 그를 짓눌렀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수첩 맨 앞장에는 희미하게 한 날짜가 적혀 있었다. 5월 8일.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 생신이라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지훈의 눈빛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다. 5월 8일. 어머니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훈은 어머니께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의 지갑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군대에서 받는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는 그마저도 아껴서 생활비에 보태 쓰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에게는 그 어떤 재물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그 작은 소망마저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지훈은 수첩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어머니의 지친 얼굴과 함께 그가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이 삭막한 군대에서 어머니를 위한 작은 기적을 바라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의 생신은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보물은 낡은 수첩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진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김지훈 이병은 여느 때처럼 창고 구석에서 쓸고 닦는 일에 매달려 있었다. 낡은 빗자루에서 흙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만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머니의 생신으로 온통 무거워져 있었다. 어머니께 드릴 작은 선물조차 준비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마치 족쇄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때 그의 손에 들린 빗자루가 낡은 나무 상자를 건드렸고 상자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툭 떨어져 나왔다. 지훈은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다. 낡고 바랜 봉투에는 희미하게 어머니의 글씨체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였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펴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네가 부대에 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구나.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늘 걱정이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혹시 엄마 생일이라고 무리해서 뭘 보내려고 하지는 마라. 네가 군생활 잘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다음 달이면 벌써 엄마 생일이네. 세월 참 빠르지. 그때까지도 내 얼굴 한 번 못 보겠지만 편지라도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하는 아들 지훈에게. 엄마가. 편지 속 어머니의 따뜻한 글씨는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지만 지훈은 그런 어머니께 작은 기쁨이라도 드리고 싶었다. 지훈은 편지를 다시 접어 품속에 넣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어머니께 달려가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 답답한 군대 안에서 그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지훈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천장을 응시했고 훈련 중에는 집중력을 잃어 사소한 실수를 반복했다. 사격 훈련 중에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총을 쐈고 행군 중에는 동료들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기 일쑤였다. 그의 얼굴에는 늘 불안감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김지훈 이병, 도대체 정신 차려.
지금 네가 훈련을 장난으로 아는 거야.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걸 모르겠어. 김민수 대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민수 대위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규율과 원칙을 칼같이 지켰고 병사들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 지훈의 잦은 실수는 그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고 갔다. 민수 대위는 지훈의 흐트러진 자세를 보고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병사들의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부대 전체의 기강과 임무 안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지훈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무력감이 그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민수 대위의 따가운 시선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지훈은 끊임없이 돈을 벌 방법을 찾았다. 그는 생활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화장실 청소를 자청했고 식당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잡다한 허드레시를 찾아다녔다. 이지훈 이병,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해?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몇몇 선임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훈은 얼버무렸다. 아닙니다. 그냥 좀 답답해서 몸이라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가난한 형편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박태준 중사는 지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그는 지훈이 밤마다 몰래 꺼내보는 낡은 수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진을 언뜻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지훈의 눈빛에서 읽을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초조함을 감지했다. 태주는 지훈이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해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봤다. 태주는 지훈의 주변을 맴돌며 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지훈은 늘 벽을 치는 듯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어머니의 생신은 이제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주머니에 남은 돈을 확인했다. 겨우 몇천 원이 전부였다. 이 돈으로는 변변한 선물은커녕 작은 케이크 하나도 살 수 없었다. 지훈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막사 뒤편 언덕에 홀로 앉아 멀리 보이는 바다를 응시했다. 거친 파도 소리가 그의 마음속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어머니께 전화라도 걸어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술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문득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네가 군생활 잘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단다는 문구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말은 지훈에게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자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무능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좁은 군대 막사 안에서 지훈은 홀로 고립된 섬과 같았다. 모든 문이 닫힌 듯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의 생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이 현실을 바꿀 힘이 없었다. 김지훈 이병의 불안한 마음은 훈련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날은 팀워크가 중요한 장애물 극복 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각 팀은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장애물을 통과해야 했고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면 팀 전체가 벌칙을 받아야 했다. 지훈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 집중하기 어려웠다. 이지훈 이병 뭐 하는 거야? 발 조심해. 그의 앞을 달리던 박태준 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순간 발을 헛디뎠고
중심을 잃어 넘어질 뻔했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그의 실수로 팀원들이 잠시 멈칫거렸고 그들은 결국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고 말았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책감과 무능함이 그를 짓눌렀다. 김민수 대위의 매서운 시선이 지훈에게 꽂혔다. 민수 대위는 늘 그렇듯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팀원들의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김지훈 이병, 지금 이 훈련이 장난 같나? 자네 한 사람의 나태함이 팀 전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어. 군인은 개인의 감정보다 부대의 임무와 동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민수 대위의 질책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우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다. 민수 대위는 지훈의 이런 태도에 더욱 화가 나는 듯했다. 그는 지훈이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했다.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신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때 태준 중사의 눈빛이 민수 대위를 향했다. 태준은 민수 대위의 엄격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민수 대위의 질책이 지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짐작할 수 있었다. 태준은 민수 대위에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지훈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작은 행동은 지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훈련이 끝난 후 지훈은 샤워장 구석에 앉아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의 글씨는 서툴렀고 문장 곳곳에는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가득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 생신에는 아무것도 보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대에서 돈을 벌 기회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무능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편지지를 적셨다. 그는 편지 봉투에 어머니의 주소를 적다 말고 펜을 놓았다. 이런 편지를 보내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는 자신의 무력감에 절망했다. 그때 누군가 샤워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훈은 화들짝 놀라 편지를 황급히 숨겼다. 하지만 이미 박태준 중사는 지훈이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았다. 태준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훈의 옆에 앉아 샤워볼에 비누칠을 했다. 이지훈, 무슨 편지를 그렇게 애틋하게 쓰냐? 여자친구한테 쓰는 거냐? 태준은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중사님, 그냥 집에요. 태준은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한숨을 쉬었다. 하긴 군대 와서 가족들한테 편지 쓰는 게 제일 힘든 일이지. 특히 부모님 생신이라도 다가오면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지훈은 태준의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태준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걸까?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네가 요즘 훈련에서 자꾸 실수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혹시 어머니 생신 때문에 그러냐? 지훈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 중사님,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서 미치겠습니다. 태준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마. 우리는 한 팀이잖아. 가족 같은 존재라고.
네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야. 숨기지 마. 이 대화는 샤워장 칸막이 뒤 조용히 몸을 씻고 있던 민수 대위의 귀에 어렴풋이 들렸다. 그는 처음에는 무심코 들었지만 어머니 생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단어들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민수 대위는 자신의 엄격한 원칙 뒤에 숨겨진 지훈의 아픔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그는 자신이 지훈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 대위는 지훈과 태준의 대화를 계속해서 엿들었다. 그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규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자신이지만 병사들의 이런 인간적인 고뇌 앞에서 그는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준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생활관을 조용히 걸었다. 그는 상념에 잠겨 있었다. 지훈의 눈빛,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태준은 부대 내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선임병인 이병장과 최병장을 찾아갔다. 이지훈 이병 말이야. 어머니 생신이 코앞인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있대. 요즘 훈련에서 실수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우리가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태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꺼냈다. 이병장과 최병장은 태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병장은 늘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은 사람이었다. 최병장은 쾌활하고 장난기 많았지만 누구보다 동료애가 강한 병사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중사님, 이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끼리 몰래 돈을 좀 모아보면 어떨까요? 큰 돈은 아니어도 어머니 생신 선물 하나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최병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훈이 녀석 평소에 말은 없어도 속정 깊은 녀석인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죠. 몰래 진행해야 합니다. 김대위님한테 들키면 난리 날 거예요. 그들의 눈빛에는 강한 동지애와 함께 어려운 동료를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뜻을 확인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훈을 위한 비밀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김지훈 이병이 모르는 채 진행될 것이었다. 이병장은 다음 날부터 생활관을 돌며 동료들에게 지훈의 어려운 사정을 조용히 알리고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작은 설렘과 함께 훈훈한 미소가 번졌다. 이 작은 움직임이 삭막한 부대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부대 생활관은 저녁 점호가 끝나면 대개 침묵에 잠기곤 했다. 병사들은 각자의 침대에 앉아 편지를 쓰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그저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지훈 이병의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는 이 시점, 생활관의 공기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은밀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준 중사를 필두로 한 비밀 작전팀은 조심스럽고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작전명은 어머니의 봄꽃. 김지훈 이병 몰래 그의 어머니 생신 선물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병사들의 사비로 모금을 하는 것은 규율 위반까지는 아니었지만 김민수 대위와 같은 완고한 지휘관에게 발각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최 대위는 병사들의 개인적인 정서보다 부대 전체의 기강을 우선시하는 인물이었기에 자칫하면 이런 비공식적인 활동이 부대 내 규율을 해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싸움터이자 가장 큰 시험대였다. 태준 중사는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그는 짬이 되는 선임병들을 조용히 불러 지훈의 사정을 설명하고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병장님, 우리 지훈이 녀석 말입니다. 집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코앞인데 선물 하나 해드릴 돈이 없어서 밤마다 끙끙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나서서 도와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병장은 태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늘 무뚝뚝했지만 누구보다 병사들을 아끼는 마음이 깊었다. 좋은 생각이다. 중사, 나도 요즘 지훈이 녀석이 신경 쓰였는데 얼마나 모아야겠나. 이병장이 먼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그의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돈을 내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희생이 주는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최 병장은 쾌활한 성격답게 아이디어를 냈다. 중사님, 그냥 모금하면 좀 티가 날 수도 있으니 우리끼리 내기를 하는 척하면서 돈을 모으는 건 어때요?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 내기나 주말에 PX 내기 같은 거요. 지훈이한테는 절대 티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의 눈은 장난기로 빛났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생활관 곳곳에서 은밀한 내기와 작은 기부가 시작되었다. 화장실 청소 당번을 걸고 하는 팔굽혀펴기 내기, 주말 PX에서 음료수 한 잔 사주기를 걸고 하는 농구 내기. 명목은 모두 내기였지만 실제로는 병사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이었다. 몇천 원짜리 지폐들이 모여 조금씩 두툼해졌다. 어떤 병사는 몰래 자신의 비상금에서 10,000원을 꺼냈고 또 어떤 병사는 PX에서 사 먹을 과자를 포기하고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놓았다. 이 모든 행동은 지훈이 모르게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비밀 작전에는 큰 압력이 있었다. 바로 다가오는 어머니 생신이라는 시간의 압박이었다. 생신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 그 안에 충분한 돈을 모으고 적절한 선물을 골라 몰래 붙이기까지 해야 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김민수 대위에게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외부의 위협도 있었다. 민수 대위는 늘 병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부대 내의 작은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병사들은 틈만 나면 지훈의 동선을 확인하며 그가 없는 틈을 타 모금을 진행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태준 중사는 몰래 모은 돈을 세고 있었다. 생각보다 모금액이 적었다. 병사들의 주머니 사정 역시 넉넉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이 돈으로는 어머니께 드릴 변변한 선물조차 살 수 없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훈이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 했던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때 민수 대위가 예고 없이 생활관을 불시에 점호했다. 모두 앉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민수 대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활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준은 모금한 돈을 숨기려다 들킬 뻔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돈뭉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민수 대위의 시선이 태준의 손에 꽂혔다. 박태준 중사, 자네 손에 들고 있는 건 뭔가? 태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냈다. 아닙니다. 대위님, 그냥 제 용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수 대위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태준의 옆으로 다가와 태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이때 지훈은 자신의 침대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태준 중사의 얼굴에 드러난 당황스러움을 보았다. 그리고 민수 대위의 매서운 눈빛도 보았다. 지훈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죄책감에 휩싸였다. 혹시 나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그는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태준 중사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민수 대위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시간은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생신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모금액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이들의 비밀 작전이 들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들은 지훈의 행복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이 작은 도전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음을 깨달았다. 태준 중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까? 그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병사들의 마음, 그리고 지훈의 어머니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생활관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김민수 대위의 날카로운 시선은 박태준 중사의 손에, 그리고 그가 황급히 숨긴 돈뭉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지훈 이병은 자신의 침상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혹시 나 때문인가? 지훈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박태준 중사자네, 손에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가? 민수 대위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다. 그는 규율을 어기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었다. 대위의 손이 태준의 손을 향해 뻗어졌다. 태준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등 뒤에 숨겼던 돈뭉치를 내밀었다.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그의 손에서 민수대위의 손으로 옮겨졌다. 민수대위는 돈뭉치를 받아들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뭔가 병사들끼리 돈놀이라도 하는 건가? 부대 내 도박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민수대위의 표정을 살피며 숨을 죽였다. 아닙니다. 대위님, 태준은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이대로 비밀이 폭로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지훈이 상처받을 수도 있었다. 그때였다. 이 병장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대위님. 그게 사실은 이 병장은 말을 주저했다. 지훈의 일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병장, 자네까지 왜 이러는 건가? 사실대로 말해 민수대위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바로 그 순간 이지훈 이병이 자신의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한 발짝 한 발짝 민수대위와 태준 중사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대위님, 죄송합니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대위는 지훈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지훈 이병 자네가 왜 여기에 끼어드는 건가? 대체 무슨 일인지 사실대로 말해. 지훈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대위님, 저희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훈련에도 집중 못하고. 죄송합니다. 박태준 중사님과 선임분들은 저를 돕기 위해 몰래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을 몰래 준비하시려고 전부 저 때문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생활관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지훈의 용기 있는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지훈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태준 중사는 지훈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자신들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민수대위는 지훈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든 돈뭉치를 멍하니 바라봤다. 돈뭉치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한 후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것이었다. 민수대위의 뇌리에는 아까 샤워장에서 들었던 지훈과 태준의 대화가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생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 그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민수대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돈뭉치를 꽉 쥐었다. 그리고 지훈을, 태준을,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병사들을 둘러봤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지훈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함께 민수대위의 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민수대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촉촉하게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병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손에 든 돈뭉치를 들어 올렸다. 나는 오늘 너희들 모두에게 부끄럽다. 민수대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어떤 질책보다도 강력하게 병사들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규율과 원칙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지휘관이었다. 너희들 개개인의 아픔과 어려움에는 눈 감고 있었다. 군대는 단순히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 바로 이곳에 너희들 사이에 진정한 전우애와 인간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오늘 깨달았다. 민수대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지훈 이병, 자네는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자네는 내게, 그리고 우리 부대 모든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다. 전우를 향한 너희들의 진심이 그 어떤 규율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생활관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은 민수대위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민수대위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동시에 부대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지훈 역시 눈물을 흘리며 민수대위를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왔다. 민수대위는 손에 든 돈뭉치를 태준 중색에 돌려주었다. 박태준 중사, 이 돈은 김지훈 이병의 어머니께 잘 전달해라. 그리고 나도 여기에 보태겠다. 민수대위는 자신의 지갑에서 꽤 많은 금액의 돈을 꺼내 돈뭉치에 더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배우는 첫걸음이다. 병사들은 민수대위의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 순간 민수대위는 단순한 엄격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아버지이자 선임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민수대위에 대한 모든 오해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들은 민수대위의 진심을 보았고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깨달았다. 민수대위는 이 사건을 통해 모든 병사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히 선물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던 부대의 기강 속에 따뜻한 인간미를 심어놓은 감동적인 집단적 승리였다. 생활관을 감돌던 무거운 침묵은 김민수 대위의 눈물 섞인 고백과 함께 깨졌다. 병사들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수 대위를 바라봤다. 차갑고 엄격하기만 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순간 부대원들 사이에 흐르던 알 수 없는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연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지훈 이병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과 민수대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민수대위의 변화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었다. 지훈은 자신이 이 부대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태준 중사와 다른 선임병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수대위는 태준 중색에 돈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박태준 중사, 이 돈은 김지훈 이병의 어머니께 잘 전달해라. 그리고 나도 여기에 보태겠다. 민수대위는 자신의 지갑에서 꽤 많은 금액의 돈을 꺼내 돈뭉치에 더했다. 그의 손에 들린 지폐는 이전의 꼬깃꼬깃한 것들과 달리 반듯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배우는 첫걸음이다. 민수대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강력하게 병사들의 마음에 박혔다. 태준 중사는 돈뭉치를 받아들고는 민수대위에게 격려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거렸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이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민수대위의 진심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며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엄격한 규율 속에 갇혀 있던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부대 내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병사들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감추기보다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웠다. 며칠 후 태준 중사와 이병장은 지훈의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기 위해 부대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신중하게 선물을 골랐다. 지훈의 어머니가 평소에 필요하다고 했던 작은 전기밥솥과 따뜻한 스웨터 한 벌이었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선물을 포장하고 민수대위가 보탠 돈과 병사들이 모은 돈을 합쳐 편지 봉투에 담았다. 태준 중사는 봉투에 편지를 썼다. 병사들의 마음을 담은 짧지만 따뜻한 글이었다.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지훈이와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입니다. 얼마 전 지훈이가 어머님 생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원들이 마음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받으시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님께 늘 죄송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지훈이는 어머님께 가장 큰 자랑이자 선물입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늘 지켜보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훈이 동료들 올림. 편지와 함께 선물은 지훈의 어머니께 붙여졌다. 그리고 며칠 후 지훈은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들아 지훈아, 네가 보낸 선물 잘 받았다. 밥솥도 너무 고맙고 스웨터도 따뜻하니 좋구나. 그런데 네가 언제 이런 돈을 모았니? 혹시 무리한 건 아니지? 엄마는 네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어머니가 선물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보내준 따뜻한 마음에 더 감동받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내 친구들, 고맙다고 꼭 전해다오. 엄마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단다. 네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엄마는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맙다. 아들아, 지훈은 전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민수대위와 태준 중사, 그리고 모든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어머니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찼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속한 이 부대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태준 중색에 달려갔다. 중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다. 태준 중사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됐어. 우리가 좋아서 한 일인데 뭘, 이제야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구나. 됐다. 됐어. 태준 중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이 작은 사건은 지훈의 삶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민수대위는 이후로도 병사들의 사소한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게 되었고 병사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부대는 이제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고 김지훈 이병의 저녁일이 다가왔다. 생활관에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지훈은 더 이상 말없이 구석에 앉아있던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부대원 모두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어엿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진 표정 대신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항상 어려 있었다. 저녁을 며칠 앞두고 부대원들은 지훈을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었다. 식당 한편에 모인 병사들은 함께 모은 용돈으로 작은 케이크와 음료수를 준비했다. 송별회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 어떤 호화로운 파티보다 값졌다. 박태준 중사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지훈,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큰 교훈을 얻었다. 나가서도 잘 지내야 해. 가끔 연락도 하고. 태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김민수 대위, 이제는 중령이 된 그는 송별회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지훈 병장, 저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자네는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깊이 기억할 병사가 될 것이다. 자네 덕분에 나 역시 진정한 지휘관의 의미를 깨달았다. 밖에 나가서도 지금처럼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민수 중령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에는 지훈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위님, 아니 중령님, 그리고 태준 중사님, 선임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군 생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족을 얻었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중령님과 모든 동료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생활관은 전우들의 진심 어린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다. 군문을 나선 지훈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잊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며 학업을 이어나갔다. 그의 생활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따뜻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고 가끔 부대에 연락하여 태준 중사와 민수 중령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몇 년 후 지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가난과 외로움으로 얼룩져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지훈은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사랑을 되갚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휴일마다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갖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후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강연을 다니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저는 군대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외에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도와주었던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말없이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히 돈이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희망이자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강연은 늘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통해 나눔의 가치와 전우의 힘을 역설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어머니 생신 선물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그는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자 자신을 변화시킨 계기라고 말했다. 어느덧 지훈은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를 위한 작은 집을 마련했다. 어머니의 생신날, 그는 어머니를 새 집으로 모셨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품에 안긴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지훈이 군대에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해드렸던 첫 선물보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웠다. 늦은 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지훈은 거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과 함께 부대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민수 중령, 태준 중사, 그리고 함께 웃고 있는 동료들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의 군 생활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지훈은 펜을 들어 태준 중색에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태준 중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지훈입니다. 오랜만에 편지 드립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제가 마련한 작은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사님과 동료들 덕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그 따뜻한 마음,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저만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봉사하는 양로원에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몸이 아파서 걱정이 많으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중사님과 동료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어르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제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중사님, 그리고 모든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저의 어머니 생신 선물이었고 저의 새로운 봄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김지훈 올림. 지훈의 편지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였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한 부대의 실화가 아니라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사랑과 나눔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었다. 어머니의 작은 집 창문 밖으로 새벽을 알리는 푸른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나요? 만약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셨고 용기와 전우회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 만부를 누르시고 저희 왬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감동적인 고품질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